그래서 이제 양성자들을 높은 에너지를 갖는 다른 소립자, 예를 들어 양성자로 때려서 나타내는 반응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양성자 내부에 더 근본적인 입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알데히드를 쿼크라고 한다. 쿼크야말로 금극의 기본 입자인지 아니면 쿼크도 더 근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이 네 가지 원소, 즉 물, 공기, 흙, 불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흙과 불의 상대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값싼 구리를 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원소를 그러니까 네 개니까 네 개의 비율을 좀 바꾸면 물질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연금술이 뭐 터무니없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게 그 연금술로 인해서 화학이 발달한 거다. 그래서 연금술을 통해서 인, 안티몬, 수은 같은 원소들을 새로 발견했다. 그래서 자연에는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게 다른 원소가 92종이 있다. 그래서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은 수소와 산소 원자로 만들어졌다. H2O인 거죠. 그래서 지구 대기는 질소, 산소, 탄소, 수소, 아르곤 그걸로 형성된 N2O2, CO2, H2O와 AR 등의 분자를 주요 구성 성분으로 한다. 그래서 흙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 아까 그 연금술사들이 말한 네 가지 원소 물, 공기, 흙, 불 요게 실제로 뭘로 이루어졌느냐? 예? 물은 산소와 수소로, 그 다음에 지구대기는 여기 아까 말한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흙은 규소, 산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등의 원자들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분자들이 주성분이다. 그렇죠. 흙은 혼합물이죠. 불은 화학 원소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원자가 고온 상태에 놓이게 되면 전자를 잃고 전리된다. 전자가 이제 전자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리된 고온의 플라스마가 내는 전자기 파동이 우리한테 불로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전리된 고온의 플라스마가 내는 전자기 파동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원소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요것의 구성비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 원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다.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띈다. 양성자와 전자는 똑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는다. 이것은 그냥 뭐 임의로 정한 거죠. 요거를 플러스로 정하고 요거를 마이너스로 정하자. 뭐 어떤 꼭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플러스로 정했으니까 이 반대 거를 마이너스로 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부호가 다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원자를 원자로 남아있게 하는 거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므로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구름을 이루는 전자의 개수가 같다. 그렇죠? 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이므로 원자 번호에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점칠 수 있다. 이건 아까 말한 거죠. 전자와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수소, 그렇죠? 둘씩이면 헬륨, 셋씩이면 리튬, 넷씩이면 베릴륨, 다섯씩이면 보론, 여섯씩이면 탄소, 일곱씩이면 질소, 여덟씩이면 산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이게 뭐예요? 주기율표, 그죠? 부호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서로 밀쳐내는 힘이 청력인 거죠. 원자핵에 전하를 띤 입자라고는 양성자뿐인데 핵이 와해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양성자
전하를 갖고 있는 것은 양성자뿐이니까 이게 밀쳐내가지고 이게 핵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가만히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핵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인 핵력이 작용한다.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갈고리에 비유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핵력이라는 이름의 갈고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갈고리보다 멀면 갈고리는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핵과 같이 좁은 영역에 중성자가 양성자와 함께 있으므로 핵에서는 핵력이 발동된다. 그래서 양성자들 사이에 청력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양성자들끼리 서로 밀치는 것을 핵력이 가둔다는 거죠.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력은 발휘할 수 없지만 핵력을 발동해서 핵을 전체적으로 붙잡아주는 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성자의 역할이 요거란 얘기예요. 헬륨의 핵 3개가 탄소 핵 하나를 만든다. 그죠? 헬륨 원자번호 2죠. 탄소는 6이니까 헬륨 3개면 탄소 하나죠. 4개면 산소 핵, 5개면 네온 핵, 6개면 마그네슘 핵, 7개면 규소 핵, 8개가 합치면 황해 원자 핵 하나를 만든다. 자, 헬륨이 원자 번호가 2개니까 4개면 산소 핵. 산소는 원자 번호가 뭐예요? 8이죠? 2, 4, 8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헬륨 핵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성자를 더하거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의 중성자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헬륨이나 아무튼 다른 원자들은 그것들끼리 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이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그 양성자 숫자랑 중성자 숫자를 맞추면 그 물질이 돼가지고 그 형질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 원소는 어디서 왔을까? 우주를 보든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수소와 헬륨이다.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를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방해 요인인 전기적 청력을 어떻게 적절히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것은 핵력이 담당을 한다. 핵력의 발동은 핵자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가능한데 극도로 고온인 상황에서는 핵자들의 근거리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 핵력을 발동시키려면 핵들을 아주 가까이 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극도의 고온 상태에서는 그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온도가 대략 1000만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핵자들이 전기적 청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충돌한다. 그래서 가까이 충돌을 해가지고 밀어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리가 가까워지면 핵력이 딱 남아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 고온의 조건이 별의 중심부에서 쉽게 구현이 된다. 별의 중심부에는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태양에 비친 전부가 태양의 최외곽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고온의 기체 덩어리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폭발 현상은 플레어를 동반한다. 그래서 플레어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파 통신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이제 플레어를 동반하게 된다. 프로미넌스도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거대 폭발 현상이다. 그래서 홍염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질이 자기장의 안내를 받아 무지개 모양을 이루면서 분출하는 현상이 프로미넌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 표면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것들, 이렇게 프로미넌스라는 거죠. 흑점은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흑점은 이제 강한 자기장을 동반하며 온도가 주위보다 낮다. 우리가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태양의 상층부 대기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6000도 정도다.
우리에게 철저히 숨겨진 태양의 깊숙한 내부의 온도는 1570만 도에 이른다. 이렇게 뜨거운 조건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빛이 만들어진다. 1000만 도가 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 구름이 중력 수축하여 별들과 그 별들에 딸린 행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기체와 티끌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서로를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모아지는 거죠. 성간운의 중력 수축이란 자체의 중력 때문에 겪게 되는 성간운의 전반적인 낙하 운동이다. 그렇죠? 자체의 중력 때문에 서로 이제 뭉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함으로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왜?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부 온도가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핵 하나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2개 있어야 수소 분자 하나죠. 헬륨 분자 하나는 수소 분자 헬륨 분자는 헬륨 원자 2개니까 수소 원자 4개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빛, 즉 감마선 광자로 나타난다. 감마선은 뭐예요? 그 파장이 짧은 빛의 종류인 거죠. 감마선 광자는 주위 물질에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되기를 거듭하면서 태양의 표면을 향해서 이동한다. 감마선 광자가 핵융합이 발생될 때 이제 생겨나는데 그것이 주위의 물질에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태양의 표면까지 간다는 거죠. 흡수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므로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는 점점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해서 드디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의 광자가 된다. 그러니까 감마선은 아까 말한 대로 파장이 짧은 빛인데 이것이 충돌 하면서 에너지를 잃으니까 파장이 조금 더 긴 가시광선 대역의 광자가 된다는 거죠. 중심 핵에서 출발한 광자가 표면층에 도착하는데 대략 100만 년이 걸린다. 그래서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감마선 광자가 표면까지 오는데 충돌해서 오는데 100만 년이 걸린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의 개시와 더불어 그때까지 진행되던 중력 수축이 멈춘다. 핵융합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폭발력이 있으니까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별은 가만 놔두면 중력 때문에 이제 더 수축하게 되는데 핵융합 반응 때문에 이게 압력이 생기니까 수축하는 게 못하고 이렇게 딱 평형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별의 외곽층을 지지하는 질량의 무게를 중심의 부분의 고온과 고압이 지탱하여 별 전체가 안정된 상태에 놓인다. 그러니까 별 외곽층이 있는 질량을 중심부의 고온 고압이 지탱한다. 그래서 중력 수축이 더 이상 못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우리의 태양은 지금까지 약 50억 년 동안 이와 같은 평형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이제 태양은 중심에서 매초 생산되는 에너지가 표면에서 매초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도록 별이 반응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 그래서 중심에서 매초 생산되는 게 매초 방출되는 표면에서 매초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안정 평형 상태에 놓인 거다. 태양은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도를 충당하느라 중심에게서 매초 4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킨다.